뭐 아무리 2차전지가 난다 그래도 기간 조정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 5월까지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반도체가 이제 확신이 들어서 사람들이 투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의 제조업이 돌아서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 민감주가 움직여요. 그럼 반도체랑 민감주 같이 가면 이제 위가 한 번 더 열려요. 남들이 딱 안 좋다는 게 뭐가 있나. 망하진 않는 회사들인데 그런 걸 좀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가고 다른 건 가고 앞으로도 무한 반복돼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일 주의하실 거는 그런 거죠. 이제 기업에 이렇게 사이클 타는 산업은 사이클 안 좋을 때 타면 돼요. 안 좋을 때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우양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게 경쟁은 심해지고 그런 업종들도 있거든요. 방향성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 분명히 시간 지나면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해내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이 달려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1분기 때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도 2,500 향이 넘어가고 코스닥은 뭐 900이 넘어가기도 했고 견인했던 건 아무래도 2차 전지였단 말이에요. 2차 전지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매수가 그쵸, 이제 매수가 맞아 어울려서 그게 없었으면 못 갔어요. 그렇죠. 지수가 쫙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뭐 아무래도 전보다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잠깐 좀 출렁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양하게 해서 지수가 끌어올라졌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어떤 탄탄한 한 섹터에서 오면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반등했다가 값 올랐는데 얘가 솔직히 사실상 예컨대 조정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걸 받쳐줄 만한 다음 섹터가 있냐 지금. 그게 있어야 단단한 건데 그쵸.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중간중간 또 조정 한 번씩 받은 적이 있는데 그쵸. 그때마다 대안주가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반도체가 한번 움직였고 바이오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부터는 그럼 시장이 조금 좀 지지분해지는 거 아니냐 또 좀 내려가는 거 이런 걱정.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은 2차 전지가 막강한 주도주 맞는데 이 자동차가 좀 최근에 좋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지수를 혼자는 못 이끌어요. 못 이끌죠. 네, 시총 자체가. 그래서 여기 자동차랑 같이 가는 게 좀 필요해요. 옛날에 차화정처럼 그쵸. 형제들이 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 민감주 같이 가준다고. 근데 중국 리오프닝이 아주 약하단 말이에요. 그쵸. 민감주까지 온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혼자 강해도 지수를 못 당긴단 말이에요. 당기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반도체가 좀 아직은 안 좋잖아요. 아직은 아니죠.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좀 옆으로 갈 거고 2차 전지 쉴 거고 좀 그러면 결국 이 가벼운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몇 개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럼 지수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구조 자체가.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좀 올랐고 거기다가 코스닥은 30%나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리 2차 전지가 난다 그래도 기간 조정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 5월까지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급락 조정보다도 이렇게 좀 약간 눌러주는 그런 조정이 좀 나오면서 좀 기간 조정 한두 달은 받는 것 같다. 그러다가 또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숨통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이제 확신이 들어서 사람들이 투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의 제조업이 돌아서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 민감주가 움직여요. 그럼 반도체랑 민감주 같이 가면 이제 위가 한 번 더 열려요. 저는 이제 하반기 그거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요. 민감주도 좀 잘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남들이 딱 안 좋다는 게 뭐가 있나. 망하진 않는 회사들인데 그런 걸 좀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경기에 타격 제일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어쨌든 반도체, IT 부품, 스마트폰, 석유화 이쪽도 거의 뭐 매분기 적자예요. 맞아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은데 영원한 적자는 없어요. 여기 돌면 또 무섭게 돌아요 한번. 그러니까 이런 최악에서 남들 관심 없을 때 좀 괜찮은 기업, 현금 흐름 좋고 요걸 골라서 분할로 투자해 놓으시고 하반기에 열매 맺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 작업을 할 때예요. 지금은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이미 올라간 쪽으로 그냥 너무 쉽게 투자하지는 마세요. 그럼 뭐 IT 부품 쪽 뭐 BH도 그렇고 최근에 보고서 나온 거 보면 2분기 이후로 되게 좋게 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자체는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게 아까도 그 LG 디스플레이 할 때 얘기했지만 미쳐버리는 거예요. 안 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주식 투자가 그래도 재밌는 게요. 그렇게 왕따 당하다 뭔가 트리거 꼬간 게 생겨요. 그죠. 그럼 갑자기 V자로 쏴버리는. 근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가요. 그게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안 되죠. 그거다가 요즘 막 2차 전지들이 막 가니까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이 멘탈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참아야 돼요. 예. 그거 괜히 옮겨 탔다가 엇박자나면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평생 주식하면 수백 번 반복할 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가고 다른 건 가고 예. 앞으로도 무한 반복돼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안 돼요, 그러면. 제일 주의하실 거는 그런 거죠. 이제 기업에 이렇게 사이클 타는 산업은 사이클 안 좋을 때 타면 돼요. 안 좋을 때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우양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게 예. 경쟁은 심해지고 예. 그런 업종들도 있거든요. 방향성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 분명히 시간 지나면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해내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이 달려 있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그 방향성 전문가분들 하는 거 잘 보시고 해야지 혼자 생각하셔갖고 방향성 잡고 가셨다면 또 이산이 아닌가벼 하고 또 잘못 가십니다.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워낙 요즘은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방향성 좋은 기업들로 자기가 투자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남들 배당도 많이 주고 싼 거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지금 배당 금액 한참 들어올 때지 않습니까? 네. 4월. 네, 막 4월 여기저기 이제 날라오면서 집에 가 보면은 종목 많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맞아요. 예. 뜯어보는 족족 얼마 들어와 있다, 얼마 들어와 있다. 맞아요. 예.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개 보면은 그 주가가 물론 빠져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배당이 채워주더라고요. 배당 채워져요. 예, 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좀 버티다 보면 또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시세 차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계좌의 안정성이 좀 생겨요. 사실. 그죠. 예. 테슬라 있잖아요. 이사님. 뭐, 그거 널뛰기잖아요, 지금. 네. 얼마 전에 엄청 빠지고. 근데 갑자기 막 착가격 올리고요. 거기는 도대체 뭘 보고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까? 아유, 왜 그래요? 뭐 그러니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아니, 뭐 갑자기 안 되니까 착가격을 올리고, 갑자기 지금 미국하고 중국 그러고 있는데 중국에도 공장 짓는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테슬라를 투자의 관점에서 보진 않지만, 저걸 도대체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인가. 도대체 이게 머스크 머릿속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 수익성이 안 좋아. 아니 심플하더라고요. 회사가 실적이 안 좋고 수익성 떨어지면 착가격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언제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올해는 이익을 좀 희생해서라도 예. 차를 많이 팔겠습니다. 예. 그래놓고 갑자기 또 그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아니 저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신차를 낸다거나 해서 판매에 집중해서 우리가 네.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 이건데 갑자기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테슬라가 저는 값은 값인갑다. 너무 좀 지금도.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테슬라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테슬라 명품 주식이다. 예. 근데 그거는 아닌 걸로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명품은 가격을 안 내려요. 예. 테슬라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품은 아니에요. 예.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거 내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내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결국 테슬라도 하나의 자동차 브랜드고.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워낙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가격 인하를 보고 제가 봤을 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것도 같아요. 가격 인하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할 줄 왜 알았더니. 브랜드 가치가 네. 애플 내린 거 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없죠. 애플도 거의 꾸준히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동차 쪽 뭐 테슬라가 약간 애플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이제 가격 인하를 했다는 건 결국엔 이 테슬라의 전략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익성을 약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건 주가엔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수익성 명품 포기하는 거니까. 브랜드가 갑자기 가격 내리면 이제 중저가 브랜드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생각은 그거예요. 우린 명품보다 일단 차를 많이 타게 만들어서 아니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던가 왜 매번 중간중간에 자꾸 왜 그래서 아마 모델 2도 나오겠죠 이제. 네. 정말 저렴한 LFP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 2도 나오는 거 아까 뭐 예컨대 고급진 거 고급진 대로 가고 중가는 중가로 가고 저가 가고 뭔가 이렇게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으면 이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보이는데 널뛰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전략은 뭐냐면 테슬라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 같아요. 현대차처럼. 그러니까 여기 가장 낮은 모델부터 비싼 모델까지, 비싼 모델까지. 다 하고 예. 하는데 근데 어쨌든 차를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완성차보다 내연기관 합치면 그쵸. 아직은 적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전기차를 테슬라 경험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 안에 그 자율주행 모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경험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봐라. 이거 너네가 한번 사용하면 다른데 못 간다. 이 락인을 하는 거죠. 애플 아이폰 쓰는 분이 절대 삼성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안 가요. 갈아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종속시키겠다. 근데 그러려면 차를 사야죠. 일단 차 안 네. 사면 뭐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독 경제로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머스크의 생각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방향으로 계속 가시든가. 제가 갑자기. 그 마스크 그분의 그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전문가분들하고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알아서. 저분의 하는 행동은 우리가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저거를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약간 좀 테슬라를 그래 좀 약간 이제 듣기에 따라서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셔야 될 게, 약간 방향 자체는 어쨌든 이제 박리담의 형태로 좀 간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 방식이니까 수익성 좀 포기하겠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전략이 성공해서 락인 효과가 생기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무리 뭐 많은 분들이 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건 어마어마한 사람 맞아요. 사진 천재예요. 보면 얼마나 해맑습니까? 천재예요, 천재. 표정이. 네, 그리고 이번에 스타쉽 그거 실패는 했지만 네.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네. 마인드 자체가 좀 아니 뭐 다르더라고요. 천재는 이제 그런 데서 네. 한 번씩 진가를 발휘하시는 분이라 네. 뭐 전기차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뭐 다 뭐 인정도 안 했죠, 인정 안 사실. 했죠. 네, 뭐다 망한다 막 이렇게 그랬죠. 될 거라는 건 몰랐기 때문에 네. 뭐 또 다른 또 히트를 또 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좀 일관성을 갖고 뭘 좀 해주셨어요. 작은 바람이 있다. 이사님 뭐 그 여의도 우리가 이 두 번째 좀 시간을 가졌고, 하여튼간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슈 모아서 다음에 또 한번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